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집이 제일 편해.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은 열쇠가 안쪽에 있는 감옥이다. 이상하죠? 분명 집이 편하다고 했는데 감옥이라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바쁘다고 집에 못 있어서 속상했는데, 이제는 집에만 있는 게 너무 편해서 나가기 싫다. 피식 웃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부싸움 안 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루에 한 번은 둘 중 하나가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시간이 없거든요. 공감 가시나요? 부부가 하루 종일 집에서 마주보고 있으면 서로 답답하잖아요. 당신, 오늘은 어디 안 나가세요? 나도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어디 좀 나가시죠? 이런 대화, 우리 집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하지만 농담 같은 이 말들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어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무서운 함정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아니 남은 3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아니면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죠? 아, 이게 바로 자유구나. 아침에 알람 맞출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TV 리모컨은 온전히 내 것이고, 냉장고는 열걸음이면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잠옷바람으로 하루 종일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래 이런 말밖에 안 하게 되고, 몸도 자꾸 무거워지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예전보다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상하게 기분이 자꾸 가라앉아요.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세상이 무서워지고, 괜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이고, 예전엔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뭐 대수였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현관문 여는 것도 큰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가면 뭐 할 거야? 갈 데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집콕의 덫입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덫이에요. 외로움이라는 조용한 살인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해를 끼친다. 이건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외로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서울대병원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혼자 지내는 노인분들이 외부 활동을 자주 하는 분들보다 우울감이 2배 이상 높다고 나왔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집에만 계실수록 치매 위험도 크게 늘어난다는 무서운 결과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자극이 필요해요.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경험들이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매일 같은 자극만 받게 되죠. 같은 방, 같은 소파, 같은 TV 프로그램, 같은 냉장고 소리. 우리 뇌가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마치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어요. 처음엔 혼자 있는 게 편해하다가 나중엔 혼자 있는 게 무서워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끼거든요.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생기는 기적.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놀랍게도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첫째,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D는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높여줘요. 그리고 우울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둘째, 밖에 나가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기분을 좋게 해주고, 잠도 잘 오게 해주고, 식욕도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요. 셋째, 자연스럽게 운동이 돼요.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것보다 밖에서 걷는 게 몇 배는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거든요. 근력도 유지되고 심장도 튼튼해져요. 넷째, 뇌에 자극이 돼요. 새로운 풍경, 새로운 소리, 새로운 냄새들이 우리 뇌를 깨워줘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판단력도 향상돼요. 다섯째, 사회적 연결감이 생겨요. 굳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사람들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나도 이 사회의 일원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 그래, 나가야 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 만들기.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무조건 현관문을 연다. 이렇게 정해두세요. 처음엔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네 하면서 핑계를 대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도 문은 여세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문만 열어서 밖을 한번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며칠 지나면 문 열기가 자연스러워져요. 그 다음엔 문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보세요. 그것도 익숙해지면 집 앞 몇 걸음만 걸어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는 거예요. 사람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해요.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는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 작은 미션 만들기. 목적 없이 나가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작은 미션을 만드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 사오기, 약국에서 파스 하나 사오기, 우체국에 가서 공과금 내기,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하기. 이런 작은 일들 말이에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괜찮아요. 온라인으로 쇼핑할 수 있지만 일부러 마트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은행에 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의 성취감도 있고요. 3. 사람 없는 곳부터 시작하기. 처음에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나만 이렇게 어정쩡하게 걸어 다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나가기 더 어려워져요. 그럴 때는 사람이 적은 곳부터 시작하세요. 이른 아침 공원, 한적한 골목길, 주택가 뒷골목. 이런 곳들은 사람도 적고 조용해서 마음도 편하거든요. 그리고 점차 사람이 많은 곳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다시 세상으로 꺼내는 일이니까요. 4. 기록 남기기. 밖에서 보낸 시간을 기록해 보세요. 거창한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메모장에 짧은 문장 하나만 적어도 됩니다. 오늘 개나리가 벌써 피었다. 편의점 사장님이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다. 공원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봤다. 구름이 정말 예뻤다. 이런 아주 단순한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적다 보면 그날은 그냥 지나간 날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구나 하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어요. 5. 나만의 특별한 장소 만들기. 매일 가는 특별한 장소를 하나 정해보세요. 카페, 공원 벤치, 도서관, 심지어 버스 정류장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옆 벤치에 앉아 10분 동안 주변을 바라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내 하루를 여는 의식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멋진 표현이죠? 또 다른 분은 매일 오후 3시에 동네 도서관에 가서 30분 동안 신문을 읽으신다고 해요. 집에서도 신문을 볼 수 있지만 도서관에 가서 보는 신문은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루틴들이 우리 삶의 리듬을 만들어줘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비결. 요즘 일본에서는 혼카츠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혼자 활동한다는 뜻인데 혼자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혼자 다니면 외롭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건 아니에요.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거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죠. 혼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옛날 생각에 잠기는 시간. 혼자서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줘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는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야 해요. 포기하고 싶을 때 기억할 것들. 처음 며칠은 의욕도 넘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1주일, 2주일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나이가 나이인데 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변화는 원래 어려운 것이거든요. 시작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지속이에요. 왜 그럴까요?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기 가서 뭘 해? 나만 이상하게 어정쩡하게 돌아다니는 건 아닐까? 괜히 민폐는 아닐까? 집에 있는 게 편한데 굳이 왜 나가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고개를 들거든요. 그럴 때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왜 밖으로 나가기로 했는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 이 동기만 기억하면 다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못 나갔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일 다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작은 성공 경험 쌓기.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매일 1시간씩 산책하자. 이런 목표보다는 매일 5분씩이라도 밖에 나가자. 이런 작은 목표가 훨씬 지키기 쉬워요. 5분은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집 앞 몇 걸음만 걸어도 5분은 금세 지나가거든요. 이런 작은 성공을 몇 번 경험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늘려가고 싶어져요.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연결, 그 따뜻한 힘. 혼자 나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가벼운 만남을 갖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 단순한 연결감이 우리 마음에 큰 안정을 가져다 줘요. 요즘은 동네마다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요. 경로당, 복지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이런 곳들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가, 라인 댄스, 그림 그리기, 스마트폰 교육, 건강 체조.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처음엔 내가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망설여지죠. 하지만 막상 가보면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처음엔 다 어색했을 거예요. 하지만 몇 번 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아는 사람도 생기고
왜 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다가가는 용기. 사람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태도도 중요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도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대단한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날씨 얘기, 동네 얘기, 건강 얘기. 이런 일상적인 대화만으로도 충분해요. 말을 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용기이자 성장이니까요. 규칙적인 만남의 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수요일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김 선생님을 만날 거야. 목요일 아침에는 공원에서 박 여사님과 산책할 거야. 이런 작은 약속 하나가 일주일 전체의 리듬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만남을 기다리는 즐거움도 있고 만난 후에 만족감도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균형이 중요한 거죠. 몸을 쓰면 마음이 살아난다.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꾸준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집안에서만 있으면 몸이 굳어져요. 근력도 떨어지고 관절도 뻣뻣해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져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해도 달라져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다리 근육을 쓰게 되고 균형 감각도 유지되고 심폐기능도 향상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져요. 운동할 때 나오는 엔돌핀 때문이에요. 엔돌핀은 천연 진통제이면서 동시에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걷기만 해도 이 엔돌핀이 나와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외부 활동은 노년기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해요. 몸을 쓰면 마음이 덜 아파요. 밖에 나가면 생각이 덜 무거워져요. 그리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면 외롭다는 감정도 조금은 멀어져요. 햇살에 눈을 찡그리고 바람에 옷자락이 흔들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게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세상은 내가 움직일 때 달라진다. 세상은 늘 변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그 변화를 느낄 수 없어요. 매일 같은 풍경, 같은 일상 속에서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달라요. 어제 없던 꽃이 피어 있고, 어제 있던 가게가 없어져 있고,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움직일 때 세상도 달라 보여요. 같은 길이라도 걸으면서 보는 풍경과 차에서 보는 풍경이 다르잖아요. 천천히 걸으면서 보면 평소에 못 봤던 것들이 보여요. 작은 꽃, 예쁜 간판, 귀여운 고양이,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줘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어디서든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그런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죠. 나이 들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그 경험과 지혜를 써먹을 기회가 없어져요. 밖에 나가면 달라요. 길에서 헤매는 젊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고, 마트에서 좋은 상품을 고르는 노하우를 젊은 주부에게 전해줄 수 있고, 이런 작은 도움들이 우리에게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줘요.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해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그 자산이 묻혀버려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건강한 노년의 비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활동적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무언가를 하고 계세요.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단순한 산책이든 멈추지 않아요. 반대로 일찍 아프거나 우울해지시는 분들을 보면 집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 쉬어야지 하면서 활동을 줄이시는 거죠. 하지만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쉬면 오히려 몸과 마음이 약해져요. 적당한 자극과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규칙적인 외부 활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켜요. 같은 나이라도 활동적인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살기. 집에만 있으면 계절의 변화를 제대로 느낄 수 없어요. 에어컨과 난방 때문에 여름인지 겨울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죠. 하지만 밖에 나가면 계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봄에는 새싹이 돋는 냄새,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 이런 자연의 변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봄에는 벚꽃 구경,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하얀 눈 구경.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집에서 TV로 보는 자연과 직접 체험하는 자연은 완전히 달라요. TV 속 벚꽃은 예쁘지만 직접 보는 벚꽃은 향기도 있고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작은 모험의 즐거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어려워져요.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정하게 되죠. 하지만 작은 모험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평소에 안 가던 길로 걸어보기, 새로운 카페에 들어가 보기, 다른 동네 시장 구경하기. 이런 것들도 모험이에요. 작지만 분명한 모험이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매일 같은 루틴만 반복하면 지루해져요. 하지만 가끔씩 작은 변화를 주면 삶이 훨씬 재미있어져요. 새로운 길에서 예쁜 집을 발견할 수도 있고, 새로운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를 만날 수도 있고, 다른 동네에서 신기한 물건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작은 발견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외출이 주는 정신건강 효과.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울증 치료에 가장 좋은 약은 운동과 외부 활동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외부 활동이 항우울제만큼이나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햇빛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부족하면 우울해지고 충분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둘째, 운동 효과가 있어요. 걷기만 해도 엔돌핀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져요. 셋째, 사회적 연결감을 느낄 수 있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집에서 나와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성취예요. 작은 성취라도 우리 자존감에 도움이 돼요. 다섯째, 자연 치유 효과가 있어요. 자연 속에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나무, 꽃,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나만의 외출 스타일 찾기.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외출 스타일도 달라야 해요. 어떤 분은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조용한 곳을 좋아해요. 어떤 분은 아침에 활동적이고 어떤 분은 오후가 좋아요. 내 성격과 취향에 맞는 외출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해요. 내향적인 성격이라면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외출을 해보세요.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 읽기,
한적한 공원에서 산책하기,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동네 걷기. 이런 활동들이 맞을 거예요. 외향적인 성격이라면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외출을 해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시장에서 상인들과 대화하기, 카페에서 사람 구경하기. 이런 활동들이 더 즐거울 거예요. 활동적인 성격이라면 몸을 움직이는 외출을 해보세요. 등산, 자전거 타기, 공원에서 운동하기, 걷기 모임 참여하기. 이런 활동들이 맞을 거예요. 조용한 성격이라면 여유로운 외출을 해보세요. 미술관이나 박물관 구경하기, 조용한 카페에서 차 마시기, 템플스테이 참여하기. 이런 활동들이 더 편할 거예요. 중요한 건 남의 스타일을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맞는 방식을 찾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는 부모님이 집에만 계셔서 걱정인 자녀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께 외출을 권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말이에요. 무작정 나가세요라고 하면 부모님도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함께 나가자고 제안해 보세요. 엄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잠깐 산책이나 할까요? 아버지, 새로 생긴 카페가 있던데 같이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활동을 찾아서 정보를 드려보세요. 근처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한다던데요. 도서관에서 건강 강좌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격려해 드리세요. 안전하게 외출하기. 나이가 들수록 안전에 더 신경 써야 해요.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준비사항. 핸드폰은 항상 충전해서 가져가세요. 비상연락처를 메모해서 지갑에 넣어두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챙겨가세요. 날씨에 맞는 옷을 입으세요.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외출 중 주의사항. 무리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즉시 휴식하세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계단이나 경사진 곳에서는 특히 조심하세요. 교통사고에 주의하세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은 피하세요. 응급상황 대처법. 몸이 갑자기 아프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구급대나 가족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무리해서 집까지 오려고 하지 마세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건강한 외출이 목표이지 무리한 외출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사계절 외출 가이드. 계절마다 외출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봄 외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일교차가 크니까 겉옷을 준비하세요. 벚꽃놀이 등 봄나들이를 즐겨보세요. 여름 외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모자나 양산을 준비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너무 더운 시간대는 피하세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가을 외출. 일교차가 크니까 옷을 여러 겹 입으세요. 단풍 구경 등 가을 정취를 만끽하세요. 독감 예방접종을 미리 받으세요. 겨울 외출. 따뜻하게 입으세요. 특히 목, 손목, 발목을 보온하세요. 미끄러운 길을 조심하세요. 실내외 온도차에 주의하세요. 너무 추운 날은 외출을 자제하세요. 외출의 경제적 효과. 외출을 하면 돈이 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꼭 돈을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공원 산책, 도서관 이용,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등은 모두 무료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외출이 오히려 경제적이에요. 병원비를 아낄 수 있거든요. 건강하게 지내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정신 건강도 좋아지면 우울증 치료비도 절약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삶의 질이 향상되니까 그 자체로 큰 가치가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디지털 시대의 외출.
요즘은 디지털 기기들이 외출에 많은 도움을 줘요.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지도 앱으로 길을 찾고, 버스 도착 시간도 알 수 있어요.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외출이 훨씬 편해져요. 하지만 기술에만 의존하지는 마세요. 가끔은 지도 없이 그냥 걸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길을 잃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모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외출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이런 곳에 다녀왔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면 가족들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왜 외출이 중요한지, 어떻게 외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거든요. 내일 아침,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열어보세요. 한 걸음만이라도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60대, 70대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까지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야 해요. 세상과 연결되어야 해요. 사람들과 소통해야 해요.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시작인지도 몰라요. 가장 자유롭고, 가장 여유롭고, 가장 지혜로운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예요. 이 소중한 시간을 집 안에서만 보내기엔 너무 아까워요. 밖으로 나가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글을 읽은 것도 하나의 인연이에요. 이 인연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빛나는 인생의 지혜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드렸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외출 이야기나 소감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좋은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하루를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빛나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세상에 나가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